자,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죠? 사실 이 영상은 저번 주에 찍어놨어야 되는데 찍어놓고 핸드폰이 뭔가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영상이 날아가는 바람에 남아있던 폐기를 토대로 이번에 다시 찍는 아주 열받는 일이죠. 다시 찍다니, 그죠? 레퍼를 저주하고 싶어요. 아무튼 자, 이 진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저 해봅시다. 중국 문화의 기반을 닦은 진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초의 중국 통일을 한 왕조 바로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그죠? 이 지금 중국의 영문 이름 차이나에 영향을 주었다는 학설이 대부분이에요. 진을 그 서양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하니까 지나, 그지? 그러다가 차이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진나라는 어떻게 전국 시대 7개 국가 중에 통일을 할 수 있었는지 굉장히 사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냥 진나라는 따지고 보면 중국의 중앙에 자리 잡은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그려준 이른바 전국 치룡에 진나라에 위치는 그러니까 어디쯤이었냐면 이쯤이었어요. 중국으로 봤을 때 진나라는 저기 뒤에 떨어져 있는 좀 외따로 있는 국가에 가까웠어요. 이 외따로 떨어져 있는 국가인 진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기까지 진나라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가? 바로 제가 저번에 제자백과 이야기하면서 혼란기를 수습하기에는 이 학파의 의견이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학파를 중심 학파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디를 골랐을까요? 진나라는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 법가를 중심의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상황이나 이사가 몸을 담고 있었던 국가가 바로 이 진나라인데요. 예를 들면 농민 병사의 군공을 인정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5집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를 감시하게끔 만든다든지, 법을 굉장히 엄하게 정해서 귀족이건 일반 평민이건 처벌을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국가를 하나로 묶는 데 성공을 했어요. 고작 그런 걸로 국가가 가능해지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평민이 전쟁을 나가서 공공성을 인정해주는 문제 같은 거예요. 옛날 농민들이 전쟁에 나갈 때 마음가짐은 딱 하나였어요. 안 죽고 몸 하나 안 다치고 무사히 살아 돌아오자. 근데 진나라의 농민들은 마음이 좀 달랐던 겁니다. 예를 들면 3명을 죽이면 국가에서 자기 명의로 자기를 하급 지휘관으로 인정을 해줘요. 5명을 죽이면 국가에서 자기를 조그마한 땅을 주는 거죠. 그리고 10명 정도를 죽이면 집이나 이런 것들을 하사해주는 시스템이었다고들 합니다. 군공을 인정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그만큼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른 나라의 전쟁터에 끌려온 다른 나라의 농민들은 이번 전쟁터에서 몸 안 다쳐야 되는데 해서 누가 돌격하라고 이야기하면 돌격하는 대신에 머뭇머뭇거리겠죠. 하지만 이미 사람을 2명 정도 죽여서 3명째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 진나라의 농민들은 아싸, 이번에 1명만 더 제끼면 내 이름으로 뭐가 나온다, 집이 나온다, 땅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또한 일반 평민과 귀족이 지켜야 되는 법을 갖다가 똑같이 지정해 줌으로써 귀족이라고 해도 법을 어기면 가차없다는 걸 누누이 말해서 국가가 빠르게 법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우는 어떤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죠? 통일 이후의 진나라의 영역은 굉장히 커집니다. 자, 생각해보면 최초의 중국 통일이란 말 자체가 꽤 여러분들한테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왜? 그 이전에, 춘추전국 이전에요. 주나라가 있었잖아요. 주나라의 영역보다 커졌다는 이야기인가? 주나라가 통일한 건 중국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나라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중국의
강이 빙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양쯔강과 황하, 해수. 그죠? 자, 그러면 주나라의 영역은 그죠? 한 이 정도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나라가 통일하고 나서의 중국 영역은 바로 이렇게나 되는 영역이었다고 합니다. 그죠? 땅의 크기가 주나라 때보다 훨씬 커졌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최초의 중국 통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남쪽으로는 여기 있는 광둥성이나 베트남 북부까지도 진나라의 영역을 가졌고, 북쪽으로는 북방 이민족인 흉노와 맞닿아서 만리장성을 쌓았다고도 합니다. 만리장성은 뭐냐? 원래 이 진나라를 포함한 춘추전국 시대의 여러 나라들은 아주 머리 아파하는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위에 어떤 일단 흉노라는 애들이 있었다. 이 흉노라는 애들, 흉노라는 이 국가를 막기 위해서 저마다 나름대로 공격을 조금씩 쌓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나라가 나중에 이 나라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통일을 했잖아요. 그죠? 통일을 했을 때 진나라가 만리장성을 어떻게 쌓았냐? 이걸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어붙인 거예요. 이 나라들은 다 없어지고 진나라가 다 통일하고 이 장벽을 이어붙인 걸 이른바 뭐라고 부른다? 만리장성이라고 부릅니다. 북쪽으로는 만리장성, 남쪽으로는 광둥성과 베트남 북부를 먹는 굉장히 커다란 영역의 국가, 바로 진나라가 나타난 거죠. 이런 진나라의 땅은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사이즈의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진시황이라고 이야기하는 진나라의 왕, 이름이 정이에요. 영정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정은 굉장한 프라이드로 자존심으로 굉장히 이렇게 자신을 높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통일 정책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자신에 대한 칭호를 바꾸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통일 정책 바꿉니다. 자, 최첨단 수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돌려서 짜짜짜짜. 통일 정책을 몇 글자로 줄이라면 중앙집권화일 겁니다. 중앙집권화. 중앙으로 권력을 모은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앙은 누구를 뜻하냐? 최초로 통일한 황제 그 자체를 뜻합니다. 즉 통일을 한 진왕정, 이 진시황이라는 이 인물이 모든 권력을 쥐고 천하를 통치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는 거예요. 일단 지배자의 명칭 자체가 이 이전과 다릅니다. 황제라는 말을 써요. 황제. 이 이전에는 뭐만 있었나? 주나라도 대빵을 뭐라고 불렀고 왕이라고 불렀고, 은나라도 대빵을 뭐라고 불렀나? 왕이라고 불렀어요. 춘추전국 시대에 춘추 5패 이후 전국 7홍이라고 부르는 국가들도 자기네 대빵들 전부 다 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왕이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야. 진나라 왕은 이 전국, 중국을 전부 다 통일했어요. 통일하고 나서 왕이라는 명칭을 쓰기가 싫었던 겁니다. 왜? 자기 말고도 6명의 왕이 중국에 있었어. 같은 시기에. 다 멸망하고, 이제 왕은 자기밖에 안 남았지만, 어쨌든 왕이라고 그러면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랑 동급으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왕이랑 좀 달라. 왕보다 약간 더 높은 존재야. 해가지고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황제라는 용어예요. 황과 제는 중국의 전설에 존재하는 삼황과 오제라고 이야기하는 신들이에요. 이 신들을 모아놓은 것만큼 내가 위대하다. 나는 일반 시시한 왕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라는 명칭으로 이걸 쓴 겁니다. 대단한 자신감과 자부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나라에 시작하는 황제 해가지고 이 동일한 사람을 진시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고
진시황은 중국을 저만큼이나 커다란 땅을 자기가 지배를 하려고 하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자, 이 이전에 이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토지가 늘어났던 주나라였습니다. 주나라는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나라는 그죠? 늘어난 토지를 뭘로 다스렸나? 봉건제라는 시스템으로 다스렸죠. 주나라의 봉건제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춘추전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에 기반했기 때문에? 혈연제도에 기반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갈수록 멀어지고 이것을 막아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핏줄에게 땅을 나눠주자. 내가 믿을 수 있는 신하에게 땅을 나눠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봉건제의 핵심이라면 진나라는 땅을 이렇게 없다고 봉건제를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봉건제 대신 다른 제도를 만들고자 했어요. 물론 주나라 시스템과 같은 봉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 봉건제를 주장했을까요? 주나라를 정치적인 모범 혹은 우리가 가야 될 이 방향 혹은 주나라가 매우 좋은 국가다라고 믿는 정치 학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제자들과 할 때 주나라 빠돌이라고 할 수 있는 학파가 어느 학파였을까요? 바로 유교. 유가는 주나라식 봉건제를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유가는 여전히 주나라식 봉건제를 진나라 땅이 이만큼 넓어졌으니까 다시 봉건제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시황은 봉건제를 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왜? 핏줄에게 땅을 나눠준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가 나라가 한산조각이 나는 걸 눈앞에서 봤고 그리고 그걸 자기가 동의를 했으며 그리고 자기는 핏줄을 결정적으로 못 믿어요. 진시황이 어린 시절에 어떤 집안 사정이 있었냐면 진시황의 어머니가 왕이 아닌 다른 남자랑 놓은 자식을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진시황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 그러니까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육아의 이야기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드는 핏줄에게 땅을 나눠주자라고 이야기하는 봉건제도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진시황의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전국을 어떻게 통치하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핏줄 대신에 내가 관리를 보내가지고 그 관리가 일정 기간 동안 땅을 다스리고 돌아오면 다시 다른 관리를 보내는 그리고 관리를 보내는 동안 끊임없이 보고서를 쓰게 만드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군현제라는 거죠. 전국을 땅의 크기에 따라서 군과 현으로 나누고 큰 땅을 군으로 부르고 작은 걸 현으로 부른 다음에 여기에 관리를 파견하자라는 거예요. 그죠? 진시황이 군현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법가들은 군현제에 대해서 찬성했습니다. 이건 법가들이 좋아하는 사상이거든요. 그죠? 진시황이 군현제 한다고 했을 때 법가들은 지지를 했어요. 반면 누구는 싫어했을까? 유교를 믿는 애들은 유교를 공부하는 애들은 진시황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시황은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권권 반대한다고 생각해서 마침내 아주 살벌한 조치를 하나 내립니다. 바로 뭐냐? 분서갱유라는 걸 실시합니다. 분서, 책을 불태우다. 갱유, 유학자들을 파묻다라는 거예요. 단체로 파묻었는지 그렇게도 전해집니다. 그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서운 조치를 한 거죠. 이 조치는 좀 과한 듯이 보이지만, 그죠? 나쁜 조치인 듯 보이지만, 군현제는 사실상 필요한 조치였어요. 왜? 우리가 저기 봉건제 한계를 저번 시간에 한번 봤잖아요. 그 한계가 바로 춘추전국 같은 매우 어지러운 상황인 거죠. 진시황은 통일하고 나서 우리 생각이랑 다르게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첫 번째 관리를 보냈으니까 보고서를 관리들이 계속 보낼 거잖아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계속 일을 했대요. 그 다음 또 하나 반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방 어디든 갈 수 있는 도로를 닦았습니다. 도로를 정비하고 그 다음 보고서를 이렇게 받아보면서 진시황이 좀 생각이 있어요. 아, 땅은 통일이 됐는데 다른 게 통일이 안 됐구나. 다른 게 뭐가 있었을까?
일단 이 나누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화폐가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쓰는 돈이 다 달라요. 잘 생각해봐요. 중국이 굉장히 오랜 동안 나눠서 치고받고 싸웠으니까 각 나라마다 쓰는 돈이 당연히 다 달랐겠죠. 그래서 당연히 돈을 갖다가 통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도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량형은 무슨 뜻이냐면 단위예요. 단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게를, 우리나라에서 무게를 재는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그죠? 킬로그램, 그람법을 쓰죠. 우리는. 그죠? 그 이전에는 몇 근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엄마가 돼지고기 몇 근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넌 근수가 많이 나간다. 그죠? 그런 식으로. 그죠? 혹은 부피를 재는 단위로 돼, 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자, 중국 통일했는데 단위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데는 미터로 이야기하고, 어떤 데는 마일로 이야기하고, 어떤 데는 킬로그램 쓰고, 어떤 데는 파운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금 받을 때 다 제각각이고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걸 누군가 정리하지 않으면 나라를 통치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보고서도 받아보기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고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진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통일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보면 진시황이 뭘 보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무게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만든 추를 다 보냈어요. 두 번째로 부피를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만든 이 부피 측정 기구를 전부 다 보냈습니다. 이걸로 세금을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문자로 통일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문자 스타일 자체가 다 달라요. 7개 국가가 문자를 다르게 쓰는데 심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진나라에서 말만자를 쓰면 이런 식으로 적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우리가 아는 말만자죠. 제일 차이 많이 나는 국가를 한번 골라봅시다. 초나라에서 말만자는 이거예요. 같은 글자라고 믿기가 어렵죠. 그죠? 보고서 써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 그러려면 문자를 통일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진시황이 했던 정책 중에 좋은 정책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정책은 좋은 정책이냐면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 많은 반발이 들었지만 어쨌든 여기 이 9년제라든지 도로 정비라든지 화폐나 도량형 문자 통일 같은 이런 정책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들이었어요. 하지만 지배층들에게 미움을 사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진시황을 극혐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유학자들이 자기를 반대한다고 파묻었죠. 이 분서 행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배층의 반대를 굉장히 사는 일이었어요. 자, 또한 피지배층,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힘든 일도 진시황은 실시를 했습니다. 바로 법과를 너무 강력하게 제시를 해요. 어떤 수준이었냐? 법에 보면 처형한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잠시 볼까요? 진의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벌금이 일단 있는데 벌금이 굉장히 센 수준이에요. 2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했을 때 징발하지 못했을 경우 일단 갑옷 2개를 벌금으로 내게 된다. 이때 당시에 갑옷이 굉장히 비쌌대요. 가죽 아니면 쇠를 입혀야 되는 제품들이라서 그죠? 소형차 한 대 가격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갑옷 2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지. 일반 국민들한테는. 자, 징발 업무를 정해진 날짜보다 사흘에서 닷새 정도 늦게 수행했다면 공개하고, 쉽게 말하면 저게 집 조그만한 걸 만들어라고 시켰는데 4일 정도 늦게 마무리했다. 그러면 잠소를 한다는 거예요. 4일에서 5일, 그죠? 6일에서 열흘 정도 늦었으면 방패 하나를 내놔라. 그죠? 벌금이 방패 하나야. 방패도 소형차 한 대만 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열흘을 초과했다면 갑옷 1벌. 만약에 갑옷 1벌을 축조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만리장성 같은 거 싸울 때 언제까지 정해진 기한 안에 못 가면은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그죠? 근데
생각해봐요. 중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저기 남부지방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만리장성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막 이렇게 강물도 넘치고 도적도 만나고 해서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도착해도 죽고 도착을 안 해도 죽겠어. 그런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가서 빨리 깔끔하게 목이 잘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반란을 일으켜야지 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뭐하러 국가에 충성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렇죠? 너무 강력하게 법가로 밀어붙이니까 부작용이 발생해서 농민 반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좀 전에 들었던 만리장성을 쌓는데 도착을 늦게 하면 사형이라서 어쩔 수 없이 반란을 선택했던 그 농민들이 누구냐면 여기 적혀있는 이 두 사람입니다. 진승과 오광이라는 이 두 사람 둘 다 농민이었는데 늦게 가는 바람에 사형이 확정되자 아우 내가 늦게 가서 뭐 하겠냐 국가를 뒤집어 엎자 해가지고 나섰던 애들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 힘든 토목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진나라가 통일하고 나서 드디어 전쟁이 없어져서 먹고 살기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일이 너무 많아. 일이 많고 노동을 안 뛰면 세금이 너무 많아요. 자, 뭘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북쪽에 만리장성 쌓아요. 제가 만리장성 직접 가봤거든. 보고 정말 놀랬어. 왜 놀랬냐면 우리나라는 왜 그렇잖아요. 산이 이렇게 있고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과 산 사이에 막 성벽을 이렇게 쌓잖아. 그럼 여기 만약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낭떠러지에는 산이 이렇게 있고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으면 낭떠러지에 성벽을 우리가 안 쌓고 이렇게 해서 이 위에서 내려가면 못 지키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은 이걸 다 쌓았더라고. 저걸 왜 쌓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높은 낭떠러지에 저걸 다 쌓았더라고. 예외가 없어. 그냥 쌓으면 쌓는 거야. 그지? 만리장성 이거 엄청난 길이로 쌓았지. 그 다음에 진시황릉도 쌓았어요. 진시황의 무덤인데요.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우리 학교 전체 부지. 이 부산예술중학교, 부산 동래여중, 동래여고 예술고등학교 부지가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 부지에 약 20배가 훨씬 넘는 면적으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 밑에 진시황이 살아생전에 자기를 보위하던 군대를 차례 인형으로 다 붙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수준으로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아직 다 발굴이 안 된 거라는 겁니다. 그죠? 10%도 다 발굴이 안 됐어요. 아주 일부분만 발굴이 되었는데 우리가 아는 병마용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황제 진흙 군대가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것도 그 시기에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 둘을 동시에 짓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 뿐만 아니라 궁전도 새로 지었다는 거야. 지금 궁전 짓는 건 그래도 조금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아, 궁전만 지은 거 아니에요. 궁전 앞에 신하들 사는 집부터 시작해서 신도시 하나를 새로 완전히 다 짓는 거야. 그리고 그 신도시를 이을 만한 성벽도 새로 지어야 되지. 저걸 같은 시기에 국민들이 모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노동력과 세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안 내면, 법에서 안 내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법이 너무 강력해서 안 낼 수도 없어. 그러니까 국민반란 벌어지는 거예요. 진나라 멸망해요. 진나라는 통일한 지 몇 년 만에 멸망하느냐? 교과서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진은 결국 통일한 지 15년 만에 무너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게 진나라의 정책 중에 이거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죠. 법과 사상으로 강력하게 백성들 올가매는 거. 그 다음 너무 심한 토목공사도 잘못됐어요. 그죠? 하지만 진나라가 했던 것 중에 필요한 게 있어요. 중앙집권화 정책은 즉 통일정책 중에 중서경유 빼고는 필요한 정책이었어요. 심지어 진나라가 열심히 이걸 해놨어. 그러니까 다음번에 중국을 통일하는 애는 진시황이 했던 것처럼 욕 안 먹고 이건 이거대로 살려가면서 요건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중국을 잘 통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진나라 다음번에 등장하는 왕조인 한나라 때부터는 중국이 좀 더 안정적으로 통치되게 됩니다. 진나라의 유산은 그대로 흡수하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한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요.